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선배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 우리 한강옥 그 전 비서실장 같은 분은 목욕탕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정치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명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인재 의원 같은 분을 만나서 정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정치는 치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 저분은 용기의 결단의 정치인이구나, 그것을 중요하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정치는 용기의 예술이다 그렇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 책을 읽고 명상을 좋아하던 시절에 정치는 자기를 낮추는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때는 인격이 부족해서 정치는 인격이다 이런 말을 적어놓고 내가 정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인격이 부족하고 나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치가 양극단을 배제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재현될 때 이것을 최종 결정해주고 국민을 화합시키는 일은 정당이, 정치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그런 정당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또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거나 소모적으로 돼서 국가의 발전, 국민의 성장과 진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열의 정치를 뺄셈의 정치라는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고, 통합의 정치를 덧셈의 정치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그 말이 지금 회자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어였습니다만은 사진이 뺄셈의 예술이다 라는 글을 읽고 정치는 그럼 덧셈의 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과 통합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여태까지 개혁은 통합이고 통합은 개혁이다. 개혁이 없이는 통합할 수 없고, 통합하지 않고는, 국민을 통합하지 않고는 개혁할 수 없다.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이 한 반발적 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통합과 개혁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 온다면 통합을 먼저 선택하고 그러고 난 뒤에 개혁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개혁일 수도 있고 개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광조라는 분이 젊은 나이에 개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후에 이율곡이 이분께서 조금 나이가 든 뒤에 저는 개혁을 실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혁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개혁이 아닌 것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개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개혁인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선은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되는,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중도,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 중요, 이것이 아니고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다는 신념을 어느새 갖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통합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도 통합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철성 씨가 주장해서 이 말이 많이 오염되긴 했습니다만은 중도 통합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중도라는 말이 회색이라는 그런 회색지대처럼 이것도 아닌 것처럼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기를 꺼려 하지만, 우리는 양극단을 배제하고 과유불급의 그런 생각, 너무 지나친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고도의 합리적 이성을 찾아가는 그것을 중용 또는 중도라고 한다면 정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만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에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통합해야 되는 무언가 이것을 이렇게 버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노선이 또 이런 정당이 정치 세력이 중도 통합에 가까운 그런 노력 또 노선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과연 보수나 진보로 규정하거나 또 그 카테고리에 묶어서 논쟁하거나 또는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되는가 저는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80 내지 90%는 전부 환경 생태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부상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또는 폭염 문제 무슨 전기의 무슨 문제 에너지 믹스의 문제 원자력의 문제 지진의 문제 폐플라스틱의 문제 또는 발암물질의 문제 또는 무슨 AI의 문제 그 부재역의 AI가 되겠습니다. 부재역의 문제, 조류독감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심대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문제이고 민생의 문제이고 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보수와 진보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실, 정의 또는 생명, 환경 이런 가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철저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뭐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인 주장에 빠져서 정치 세력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즉 민주주의의 그런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 국민 민복이라고 할까? 국민의 행복이라고 할까? 국민의 안전이라고 할까? 이걸 최우선에 놓고 보수든 진보든 이것을 하위에 놓는 그런 정치 철학 또는 정치적인 견해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국민의당이 국민의 편이 하나는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때 기존의 정당 정치의 거대 여야의 양당 정치는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디스하는 그런 슬로건이 카피가 되겠습니다만 국민한테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봐야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동안에 과거에 조병옥 박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나보다는 개인보다는 당을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한다 하는 선당 후사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선민 후당의 정신 우선 국민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당리당략을 뒤로 놓는 당리당략에 입각해서 볼 때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을 생각하면 이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원자력에 관한 그 논란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자력을 이 나라 정치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부해왔던 사람으로서 원전이 완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을 무작정 폐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정말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짓는 일을 최소화하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른 에너지원이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되었던 원전을 폐기시키고 또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원전들을 폐기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고 한전에 적자를 초래하고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민후당의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도 저는 의사입니다마는 국민에게 적당한 체력에 맞는 또는 저항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독한 약을 쓰게 되면은 약이지만 그것이 독이 돼서 오히려 환자를 생명을 단축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완급을 기한다는 것이 환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 우리의 논리,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밀고 간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정책을 계속 밀고 가는 건 좋지만, 잘못된 정책을 빨리 기조를 바꿔주는 것도 용기의 문제고, 국민을 우선하는 선민후당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온통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나라가 잘 못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뒷짐을 짓고 냉소적인 그런 국민이 있는가 하면, 그저 무슨 말을 하든 대통령과 정부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찬성하는 이런 진영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 사람을 챙기고 무능한 사람을 인사에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국정의 동력을 상실해 오갔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낙하산으로 하는 것, 캠코더로 하는 것, 자기 사람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국가의 인력 자원을 좁게 쓰고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서 최고의 올스타를 뽑았어도 지금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무능한 사람을 써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인사의 적폐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사람들은 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내일의 적폐가 될 것이 분명한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또 오늘의 세력을 적폐 세력을 모으는 이런 정치 보복이 악순환되고 퇴행적인 정치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은 또는 저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진실과 정의, 이번에 이재명 시사의 싸움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그런 문제와 싸울 때 저는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 비타협적이어야 되고 더 끈질겨야 되고 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 당 또는 저는 어떤 점에서는 진보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보수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수보다 더 보수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해집단과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라면 진보하고 싸우고 그것이 보수라면 보수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편에 서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될 정치인의 금도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진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노선과 정책과 이해관계와 싸워야 된다. 그 싸우는 것이 바로 정의고 그것이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보 진영, 촛불 세력 또 무슨 민노총
또 NGO, 민변 뭐 이런 여러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 이런 분들을 과의 마찰 또는 이런 부분에 비판이 도래되는 상황이 오면은 대통령께서 그분들을 모아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셔야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때는 재벌이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더 보수적인 기업의 사기를 높이는 것,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기업인들이 이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싶고 이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좀 더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우리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민주화, 나라의 정치의 개혁, 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거나 더 진보적이거나 더 우리가 그 혁신적인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진보든 보수든 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과감해야 되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그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문화유산이 되고 그런 언어가 우리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연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짧은 시간이나마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저를 버리고 당을 버리고 나라를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애국적인 정치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후손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말씀 드리게 됐으셔서